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파타고니아라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세계 최고의 아웃도어 기업으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도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미지, 그런 것으로 성공한 기업으로 유명하죠. 저도 이 책을 접했을 때는 뭔가 환경이라는 키워드로 이 책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환경적인 키워드도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인생을 살아가던 또는 이제 사업을 하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왜 이 일을 하는가? 그 책에 대해서도 살펴볼 때 항상 Y가 이제 우선이다. 뭐 그런 관념적으로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파타고니아의 설립자 겸 소유자인 그 이본 슈나드 씨의 그 삶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접하게 되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뭔가 훅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을 우선하는 파타고니아. 일단 이본 슈나드 씨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그분은 우리 TV에 나오는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어떤 자연인보다도 곱하기 100배 정도의 아주 자연인입니다. 거의 뭐 암벽을 등반하면서 깎아지르는 듯한 절벽에 해먹을 설치해서 거기서 이렇게 잠을 자면서 다음날 또 등반하고, 거의 수준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봐서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수준의 천연 그 자연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이제 살아오신 분인 것 같아요. 또 되게 재밌는 건 이분이 주한미군으로 근무를 하셨더라고요. 당시 북한산에 또 등반을 또 우리 한국인 친구들하고 많이 했었나 봐요. 사진도 이제 올라와 있고 그렇습니다. 당시 젊은 시절에 자연을 등반하고 뭐 서핑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서 매혹된 탐닉하는 철학이 에머슨과 소로의 철학이었다고 그래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특히 소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시민의 반항 이런 책으로 그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영향을 미쳤고, 톨스토이 사상에도 영향을 미쳤고, 또 월든 호스라고 해서 호숫가에서 가장 단순한 자연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책들 굉장히 유명하죠.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에머슨과 소로의 철학을 기반으로 뭔가 자연을 등반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본 슈나드 씨는 태생적으로 뭔가 환경을 파괴하면서 등반을 한다거나 이런 활동, 아웃도어 활동을 한다거나 또는 기업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분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환경이 우선이고 모든 것이 그 뒤에 속하게 되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암벽을 등반하면서 뭐 피톤이라고 해서 이제 암벽에 박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굉장히 튼튼한 피톤을 제작을 해서 그 당시 사업체의 한 70% 매출이 피톤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피톤이 암벽을 너무 심하게 훼손시키는 걸 그 이후에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생산을 중단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또 의류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도 이 목화 재배하는 데 있어서 농약을 상당히 많이 쳐서 환경이 많이 파괴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유기농 목화마늘, 면을 이용해서 의류를 만들고, 물론 비용은 많이 들겠지만 지구세라고 해서 환경보호에 기부를 하고, 이 이외에도 다양한 환경단체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막대한 비용을 기부를 해왔죠. 또한 사내의 어떤 유치원을 직접 회사에서 운영하는 뭐 그런 것들, 여러 다양한 직원 복지에 있어서 선구적인 기업입니다. 지금이야 뭐 실리콘밸리에 있는 기업들이 뭐 자연히 뭐 당연스러운 거 아니야 할지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그런 개념이 없었잖아요. 파타고니아가 최초로 실행을 했죠. 그리고 여러 기업에 영향을 주는 환경보호의 선두 기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그 광고 캠페인이 있죠. 이 자켓을 사지 마세요. 뭐예요? 자켓을 만드는데 얼마 만에 환경이 파괴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지 말고 적게 사서 오래오래 수선해서 환경을 생각하면서 입자, 이런 광고 캠페인인데, 굉장히 인구에 회자되고 이제 언론에도 회자되면서 회사에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서 30%의 또 매출이 증가하는 또 이런 결과를 또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본 슈나드의 정체성은 사업가였던 적이 없어요. 나는 등반가였고, 서핑, 카약, 스키를 타는 사람, 자연에 도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대장장이었다. 대장장이라는 건 뭐냐면, 등반하는데 필요한 도구들이 이제 쓸만한 게 별로 없으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거 등반하는데 이게 좋은 게 없네, 이걸 내가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이걸 만들었어야 되겠네. 사업을 해서 돈을 번다는 개념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단지 새로운 등반, 새로운 모험을 떠나기 위한 정도의 최소한의 비용, 그런 것들을 버는 게 사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왔던 분이에요. 그저 나 자신과 친구들이 원하는 좋은 도구와 기능적인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을 뿐이다. 근데 사업이 더 잘 되죠. 직원들이 한 명, 두 명씩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너무 커지다 보니까 어떤 기업이라는 게 최소한의 그런 시스템을 갖추게 되잖아요. 직원도 많아지고, 금융부채도 지게 되고, 이게 이제 계속 30, 40% 고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경제 위기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제품이 판매가 되지 않고, 그런 성장 과정에서의 여러 실수, 문제도 발생하게 되고, 급기야는 직원을 120명 정도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죠.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 되는 거죠. 그때 이번 슈나드가 깨닫게 되는 거죠. 금융부채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보는 어느 날, 나는 사업가이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업가로 남게 될 것이라는 깨달음이 찾아왔다. 정체성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게 이런 식의 흐름이 사실 꽤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작게, 나는 욕심 없어, 구멍가게 식으로 해서 생활비 정도만 나오면 되고, 그런데 직원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자, 없던 책임감도 생기게 되는 거죠. 의무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정체성은 이제 사업가일 수밖에 없구나,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뭐 CEO, CFO하고 여러 간부들과 함께 오토바이 할리 데이비슨 제기에 도움을 주었던 마이클 카미 박사를 찾아가게 돼요. 상담을 하게 되는데, 카미 박사가 일단 당신들 얘기 듣기 전에 궁금한 게 있는데,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물어본 거죠. Why? 왜 사업을 하는 거지? 그때 이제 이번 슈나드가 저는 원래 등반가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또 하다 보니까 환경을 저희는 너무 사랑하는데 또 환경 기부도 해야 되고, 그럼 돈을 좀 벌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카미 박사가 헛소리 하고 있네. 불쉿 되는 거죠. 불쉿. 아니, 그런 게 목적일 것 같으면 회사를 그냥 파세요. 팔고 그걸로 기부하고, 파는 조건으로 자 1% 기부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도 광고 효과가 있으니까 기부라는 게 충분히 가능한 건데, 당신들은 도대체 왜 사업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군. 그러면서 이번 슈나드는 진지한 탐구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자, 파타고니아, 실제로 파타고니아는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파타고니아 황무지를 가서 돌아다니면서 스스로에게 내가 왜 이 사업을 하는지, 파타고니아가 도대체 어떤 회사가 되기를 원하는지 스스로 묻고, 직원들도 서로 묻고, 멤버들도 서로 묻고, 이사회에 열어서 계속 끊임없이 토론하고 묻고, 우리는 어떤 회사가 되어야 되는가, 왜 우리는 이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 결과로서 정립을 하고자 했던 게 이런 겁니다. 항상 옳은 질문을 던지고 옳은 답을 찾을 수 있게 하는 철학적이고 영감을 주는 지침, 그런 지침을 찾으려고 했던 거죠. 부서와 직무 하나하나에 적용되어야 할 지침을 파타고니아 철학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러니까 어떤 담당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항상 이걸 어떻게 해야 되죠? 항상 뭐 사장한테 가서 묻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기업의 철학 자체가 체화되어 있다면 그 철학의 기준으로 해서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철학과 그 철학의 바탕을 둔 매뉴얼들을 만드는 거죠. 일주일에 거친 직원 세미나를 이끌기 시작했다. 직원들하고 계속 세미나하고 발표하고, 자금이 부족할 때에는 국유림에서 캠핑을 하면서 교육을 멈추지 않았다. 끊임없이 토론하고 교육을 하는 거죠. 또 중요한 부분, 자, 이번 슈나드가 직원들에게 회사의 철학을 가르치면서, 그러니까 뭐든지 가르치면서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것 같아요. 비로소 카미 박사의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사업을 시작한 지 35년이 지난 후에야 내가 왜 사업을 하는지 알게 된 것이다. 그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파타고니아가 다른 기업들이 환경의 책임과 지속 가능성을 탐구할 때 본보기로 삼을 만한 모델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운영하는 파타고니아가 이 모든 기업들이 환경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탐구할 때 본보기, 파타고니아를 모델로 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롤 모델로서의 회사, 그러한 파타고니아가 되는 것, 이게 바로 이본 슈나드가 35년의 경험과 철학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서, 그리고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보다 좀 재밌었던 책인 것 같고요. 이 이외에도
파타고니아 회사의 이제 제품 디자인, 생산, 유통, 마케팅, 재무, 인사, 경영, 환경 이런 철학에 대해서 아주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이 책은 미국에서 창업을 하려는 분들의 필독서라고 그래요. 근데 꼭 환경 친화적인 기업 이런 걸로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파타고니아는 기업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철학과 각 직무에 있어서의 지침이 될 수 있는 그런 매뉴얼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그런 형식적인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배움, 알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파타고니아 책 자체가 책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 시나드가 직원들 교육용으로 회사의 철학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냥 썼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굉장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이 되고 초중고 교과서에 나오고 하버드 대학교의 또 연구 사례로 쓰이고 있다고 해서 본인도 놀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한번 참고해 볼 만한 좋은 텍스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캐리커처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